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여러분이 가장이실 겁니다. 지금껏 가정을 지키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노고 중 극히 일부만이 가족들에게 인정받는다 해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 노력은 노동의 형태로, 투자의 형태로 나타났을 거고요. 제 영상은 여러분이 투자의 영역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특히 부동산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미분양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과연 지금은 아파트를 사야 하는 시기인지 생각해보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요즘 미분양 주택 10년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1월 주택 미분양은 약 7만 5천 세대로 전월 대비해서 10% 넘게 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12년 11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2,000호, 지방 63,000호로 지방의 84%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울 경기권의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 증가율을 보면 각각 10.7%, 10.6%로 거의 비슷한 수치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도 물론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서울 부동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사를 보셨나요? 서울의 미분양이 1000가구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사 제목을 저렇게 뽑을 수 있는지, 어떻게 저런 편향된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순서는 서울의 핵심지, 비핵심지, 경기의 핵심지, 비핵심지의 순서대로 오릅니다. 서울의 미분양을 따지기 전에 인천, 경기 지역의 미분양 수치를 의미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22년 12월 수치를 보면 인천과 경기 모두 미분양이 유의미하게 급증했습니다. 1월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인천과 경기, 그 다음은 어딜까요? 서울의 미분양이 증가해야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서울의 미분양이 아직 적습니까? 아닙니다. 22년 12월 이미 서울의 미분양은 54가구에서 994가구로 급증했습니다. 1월에도 전월 대비해서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 성수기인 3월이 지나면 서울의 미분양 수준도 수천 가구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수도권 분양 물량은 총 12,099가구입니다. 그중 서울은 4,116가구가 분양합니다. 이 중 4분의 1만 미분양이 발생해도 미분양 1000가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분양 예정 중인 아파트 중 가장 대규모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디센시아 1806가구인데요. 일반 물량 700가구 중 얼마나 판매될 수 있을까요? 업계에서 예상하는 분양 가격은 평당 3,3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 완판될 수 있을까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평당 3,300만원이면 8억 4천만원입니다. 8억 4천만원이라는 가격을 주변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 보면 언뜻 완판될 수도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하락기에 선뜻 그 가격에 청약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만약 지금 어느 지역이든 청약을 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정책 운영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세금으로 건설사 살리지 마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칸타빌 수유 팰리스 미분양 아파트를 거의 80억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이 단지는 7차례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음에도 잔여 물량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성 미분양 물건을 LH에서 분양가 대비 고작 15%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무려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장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하니 부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준은 금융을 이용해 타국의 부를 빼앗아 오기 위해 파월이라는 연기자를 앞세워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는 떨어질 것이라는 희망 고문을 계속 해왔죠. 그러나 이제는 최종금리 6%까지 전망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도 사상 최대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와 소재를 수입해 중간 제품, 완제품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다는 것은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는 요인입니다. 연준의 스탠스와
무역수지 적자는 정말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동산 공급 물량 증가,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노동인구 감소, 원자재 값 상승 등등 하락의 방향을 가리키는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안전하게 투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썸네일에서 질문 드렸죠. 서울에 살만한 아파트는? 그에 대한 제 답은 없습니다. 입니다. 미분양 나는 것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사고 싶은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다면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분양가가 적정한 것 같은데 연끌로 사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눈을 낮추시거나 전월세 한 바퀴 더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대출을 상환하면서도 생활비가 넉넉하게 남고 이 집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제서야 주택을 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은 자산이 감소하는 하락기를 버틸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